그 이름을 어떻게 할지 참 많이 고민했는데 확률미분기야라고 할까 하다가 그냥 조금 바꿔서 지금 바꿔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갓 시작하는 시점이어서 그래서 그냥 이름을 확률론과 미분기야는 미적분학이다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름이 시사하는 바처럼 그 이제 확률론 쪽으로 관심이 있으시든 일단 둘 중 하나에 관심이 있으신 가운데 그 이 시간에 조인하신 거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확률론이든 미분기야든 결국 차포 다 떼고 보면 정말로 다변수 미적분학 이어서 그리고 실제로 그 방식으로 이 시간에는 대화를 이끌어 갈 거예요. 그, 그 방식부터 좀 그 단톡방에 공지한 것처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은 그 2025년 시작하고 제가 이제 만약에 좀 일정이 있으면 좀 그 밀릴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아니면 기본적으로 한국 시간 기준으로 토요일 밤 10시에 2시간 정도 진행을 하기를 원해요. 어떻게 할 근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거냐면 2시간 동안 뭐 제가 렉처를 하거나 그런 거는 일절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일단은 1시간 동안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딱 적합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그 렉처라기보다는 서브 스터디 때 되어진 걸 가지고 대화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렉처를 하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어떤 성격으로 제가 좀 피드백들을 계속 좀 드릴 거냐면 그냥 좀 구글링 해보면 어지간한 건 다 나오거든요. 이 시간에 다루고자 하는 것들은.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보시면 되고 이건 여기서 보시면 그런 식으로 전달하거나 정말로 어떤 해봤는데 정말로 잘 모르겠다. 그런 것들은 좀 같이 좀 분쇄를 해드리는 선에서 그 선에서 그러면 1시간 동안 우리가 이제 지난 다음 한 주 동안 어떤 거를 그래도 좀 한번 좀 고민해보고 그런 식으로 대화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그 1시간을 기준으로는 그래도 그중에서 가장 어떤 그 실인 이해 성격에 해당하는 어떤 토픽이나 어떤 분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을 다뤄드리는 거를 그 남은 나머지 1시간. 근데 그거는 매주 제가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슬랙이나 서브스터디나 그런 걸 따라가지고 좀 하겠고, 만약에 그런 분이 정 없으시면 그 서브스터디를 리딩하시는 김태익 선생님 기준으로 해가지고 할 얘기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면 되는데, 다른 분들 다 들어와셔야 된다. 그 뜻은 아니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나머지 1시간 동안 운영이 되는 것들 모든 분들이 뭐 계셔도 되지만 정서 좀 이해가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기본적으로 그 여러 성격들을 담아가지고 진행을 하기를 원하는데 저는 일단 이 확률론과 미분계를 토대로 정말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에 어떤 시리어스해지시는 분들 선에서는 어떤 프로젝트까지 정말로 갈 수 있는 선에서 대화를 해드리려고요, 기본적으로. 물론 뭐 모든 걸 다 디자인해드리겠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의미 있게 따라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수긍이 가능한 방식으로 연결되도록 해드리겠다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거는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냐면 이 시간에 참석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떤 확률론이나 미분계를 배운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좀 직접 경험으로 좀 약간 수긍이 가는 시간은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시간을 경험하지 않게 되면 그런 차이는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확률론이라는 토픽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누구나 다 들어본, 수학을 공부하면 다 이름을 들어본 토픽이고, 미분계도 그래요. 그러면 어떤 양질의 책들을 기본적으로 보고 어떤 구글링이나 쭉 검색을 해보겠죠. 그러면 대충 이런 텍트리를 따라가는구나라는 느낌적인 느낌을 받는데 좀 그런 게 좀 아니에요. 제가 이 시간에 그걸 다 와닿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 제가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 시간의 목적은 확률론과 미분기하에 있는 얘기들을 전부 다 미적분학으로 우리가 잘 아는 친숙한 정서로서 미적분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로 내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분을 처음 배우셨던 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물론 미분의 정의가 있고 미분계수의 데리베이티브 데피니션이 있고 그리고 그 정의를 가지고 사인을 미분하면 그 코사인이 나와요. 그런데 저희는 실제로 그 정의를 가지고 물론 유도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 아마도 연습을 처음에 하셨을 때 일단은 x의 n승이라는 그 폼으로부터 데리버티브에 대해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 확장을 해나가면서 나중에 이제 정의랑 어떤 비교해보면서 어떤 미분 가능의 연속이어야 되고 온갖 그 안에 얘기들이 있는 것들을 저희가 체계를 익히고 나서 미적분하게 체계를 익히고 나면 책이 남는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스킬셋들이 손으로 익어 있는 성격이 되잖아요. 혹시 말이 이해가 가셨나요? 확률론과 미분기하 역시 그런 성격이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책이 좋은 책이냐. 예를 들어서 그 미적분학을 다 배우신 분들 입장에서 그런 정서가 잘 안 나오시죠. 그러니까 뭐 물론 좋은 책들이 어떤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포인트라기보다 미적분학을 배우면 어떻게 미분하는지를 배우고 어떻게 적분하는지를 배우고 그런 거여야 돼요. 동의하시죠? 어떤 책을 가지고 공부하든지 간에 것들 또한 그러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기준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일단은 역시 다른 어떤 그 시간이랑 좀 구분되어지는 건 뭐냐면 이 시간은 확률론과 미분계를 동시에 건드릴 건데요. 여기서 동시에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져요. 인터섹션으로도 건드릴 거고 유니온으로도 건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미분계랑 확률론이 정확하게 접점으로 만나는지에 대한 기준도 선명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률론적인 특징만 갖고 있는 경우가 있고, 미분계적인 특징만 갖고 있는 경우는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제가 그것들을 맥락을 구분해가지고 둘 다 건들 거예요, 이 시간에. 하지만 처음에 시작은 당연히 인터섹션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말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계산은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저쪽으로 갈 수 있는 그 인터섹션 시작을 한 다음에 각자의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넓히는 쪽으로 결과적으로는 한쪽만 가는 쪽도 고려하도록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 시간에 미분기하랑 확률론을 둘 다 건드리겠다는 게 첫 번째 좀 포인트고요. 그리고 어떻게 가려고 하냐면 역사순으로 좀 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미분기하라는 그 단어는 어떤 거에 좀 포커싱이 있냐면 비유클리드 기하의 19세기의 방식에 조금 거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19세기에 어떤 게 태동을 하냐면 이제 몇 선구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우스가 지금 서브스타일 첫 시간에 지금 계산을 시작하신 게 가우스 공률부터 이제 들여다보시기 시작하신 거고 어떤 정서는 기본적으로 아니냐면 그 매주 과제로서 이것들을 해치워야 된다 그런 거라기보다 매주 내가 관심 있는 걸 한 번씩 생각해보는 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적합해요. 저희가 어떤 도함수에 대해서 배워가지고 한 주만에 마스터한다는 개념이라기보다 계속 쓰다 보면 좀 익혀지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거 비슷한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가우스가 가우스 공률이라는 거를 들여다보았던 어떤 모티베이션과 컨시퀀스가 있어요. 그래서 가우스의 위대한 정리라고 통칭되어지는 방식으로 보통 학부 미분계에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리만이 가우스의 방식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확장을 해요. 오늘날의 말로는 내재적 기하학이라고 불러요. 인트린직 지오메트리라고 불러요. 물론 가우스 간 거랑도 상관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어떻게 2차원의 상황을 N차원으로 확장하냐.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 어떤 방식으로 이제 어떤 그 이런 공간에 대한 기하가 어떤 확률론이랑 상관이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연결을 지어드리려고 하고 이제 첫 시간에는 가우스 공률에 대한 얘기들부터 좀 같이 나누려고요. 렉처를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들이 와닿는 방식으로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원하는 어떤 정서는 어떤 거냐면 저도 정답으로서 어떤 것들을 설명하지 않으려고 애를 쓸 거예요. 물론 역사적인 리마크들은 명확하게 드리려고 애를 쓸 건데 그래서 어떤 정서 얘기를 원하냐면 해보면서 좋았던 거나 해보면서 애매한 거나 해보면서 아, 나 이런 거 왜 해야 돼? 이런 진솔한 정서 쪽으로 좀 포커싱이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이 시간에 이제 따라오시는 분들이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잘 따라오시겠지만 좀 어떤 성실함이나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오히려 이 시간에 딱 들어 어떤 같이 대화를 이제 매주 한 대화할 수 있는 어떤 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아, 나 이거 솔직히 해보려는 게 잘 못하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와닿게 대화를 한번 하고 가서 거기서 각자의 포인트로 스트러글을 하도록 하려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그 제가 그래서 생각하는 기준은 말씀드렸고 아웃풋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 기본적으로 이 스터디는 반년에서 1년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매해 주기적으로 돌리는 그 구조를 찾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더 나은 방식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어떤 배운 저도 이걸 하면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 방식을 바꾸는 것들도 그런 어떤 경험에 대한 건데 아웃풋으로 뭐를 기대하냐면 두 가지를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는 끝까지 따라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지만 끝까지 따라오는 걸 필요 조건으로 요구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 헛소리냐면 그 끝까지 따라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각자한테 맞게 대화를 할 거거든요. 각자의 수학적인 배경과 각자의 관심사에 맞게 대화를 할 거여서 끝까지 따라오시는 분들은 어떤 그 프로젝트가 주어진다고 믿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 이거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준은 제 웹사이트를 보시면 학부생들이 제 아래서 이제 그 어떤 것들을 아티클들을 쓰고 본인들 이름으로 내요. 그런 선들의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 선이 아니라면 아웃풋을 중도에 하차하시는 분들은 어떤 성격이 되도록 해드릴 거냐면 왜냐면 끝까지 해야 되는 거가 뭐 본인 삶에서 중요한 것도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프로젝트 뭐 해야 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본인의 포트폴리오가 되는 형태로 제가 이걸 설계하겠다 그냥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 하면 이제 그게 남된다는 의미고요. 그 어떤 거는 되실 거냐면 뭐를 공부해야 되는지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것들을 안 할 거냐면 그 이 미분기하라는 토픽은 분명히 대학원 수학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는 수학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미분기하를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사실 기대수 전체는 다 알아야 돼요. 해석 대수 위상의 선에서 보통 대학원에서 종합시험을 패스하는 선의 수학들은 기초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공부를 의미 있게 할 수가 있지만 이 시간의 스터디를 그렇게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배경들을 갖고 있다가 제가 전제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의미 있는 얘기들이 되도록 할 거고 이 계산들을 의미 있게 하는 가운데 오히려 그 내공들이 필요해지는 선에서는 아 내가 어떤 수학들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지게 될 거예요. 일례로 저희가 이제 좀만 지나면 어떤 시점에서 벡터장애 미분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조금만 바꾸면 저희가 이거를 적분이랑 섞는 과정에서 벡터장애 미분 대신에 이걸 텐서로서 미분 형식의 미분으로 바꾸고 있을 거예요. 미분 형식의 미분으로 그 바꾸는 과정에 대한 그 디테일들은 예를 들어 선형대수에서 쌍대 공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저한테 만약에 이 시간에 요청이 올 거예요. 이거 뭐냐 하면 이건데 이거 어떻게 알아야 되니까 그거는 저희가 사실 알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한두 시간은 떠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그게 되면 그 어떤 약간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고등학교 수학을 건너뛰고 대학교 수학을 배우겠다는 거랑 비슷한 거고 대학교 전공 과정을 건너뛰고 그러니까 그거는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매개체랑 계산들은 이 시간에 녹여 나갈 거예요.
하지만 그 어떤 공부의 아웃풋으로 그래서 둘 중 하나 남습니다. 어떤 실제로 계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의 성격이 남거나 아니면 이 계산들을 해보면서 아, 내가 이런 수학들은 제대로 알아야 되는구나가 감이 오시게끔 할 거고 그 중에 하나는 실제로 이제 기술선의 그런 공부들이 실제로 진행이 되도록 그 디테일들은 다뤄드리는 게 불가능해요. 시간상 불가능한 뜻이에요. 말 이해가지.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는 거는 제가 애를 좀 써가지고 근데 납득이 가는 선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애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오늘 첫 시간에 만약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오리엔테이션이 별 질문들이 없으시면 이 시간에 한 시간 이제 한 50분 정도 좀 덜 되게 남았는데 뭘 대화하고 싶냐면 가우스 곡률을 이딴 거 왜 계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할까? 이것부터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필요하시면 저는 지금 여기서 지식을 단순히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 만약 필요하시면 챗 GPT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 뭐 거기서 유의미한 얘기 줄 수 있으니까요. 아니면 구글링 다 하셔도 돼요. 그래가지고 그 개인의 모티베이션은 결부되어 있는 얘기도 좋지만 제가 오늘 그 이 남은 시간 동안 하고 싶은 얘기는 가수비 지금 확률론 지금 그리고 이게 미분기야만 건들려는 거 아니에요. 확률론 건들려고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확률론과 미분기야를 공부하려고 하는 걸 계산으로 접근하려고 하는데 왜 많고 많은 것 중에서 이 가수성률이라는 것도 계산을 시작할까? 물론 정답은 없어요. 누구나 다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이제부터 계산을 하는 쪽으로 이 스터디를 가지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왜 이 계산을 보는 게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묻고자 해요. 자, 그 혹시 이거에 대해서 일단 자유롭게 좀 얘기를 좀 나누고 싶거든요. 그 참석하시는 각자한테 다 드리고자 하는 질문이고 그 답에 따라 가지고 그 어떤 그 디자인들도 사람들에 맞게 제가 다르게 다 배치를 해드릴 거고 뭐 이 시간에 얘기가 좀 힘들면 제가 슬랙에다가도 따로 얘기를 남겨드릴게요. 자, 그 질문은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왜 가우스 확률을 우리가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걸까요? 그 나이반 생각들을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그렇게 조금 더 할까요? 가우스속률이라는 건 뭘까요? 이것도 역시 나이반 의견을 여쭤보는 정도입니다. 느낌도 괜찮고 수학적으로 아시는 것들을 설명하셔도 괜찮아요. 모르신다고 하셔도 심지어 괜찮아요. 어, 그, 일단 그냥 뭐 미리 생각해 봤던 건 없고요. 방금 네.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 가우스 곡률을 먼저 계산을 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1차적으로 단순하면서 좌표계에 의존하지 않는 수치라서 뭔가 지금 지식으로 계산할 수 있으면서도 뭔가 다양한 모양의 적용이 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일단 좀 가지고 있었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시작하는 거라고 좀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로 가우스 곡률이 뭐냐에 대해서는, 어, 그 가우스 곡률이 이제, 구체, 음, 위키에서 찾아봤을 때 가우스 곡률 식이 이제 determinant of second form 나누기 determinant of first form이더라고요. 그걸 직관적으로 좀 대충 해석을 해보면은 이제 그 저평면 방향으로의 그 분모가 저평면 방향으로의 이제 팽창 속도 같은 개념으로 좀 매핑을 해서 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분자는 이제 굽혀지는 그 노말 방향으로의 가속도 같은 느낌으로 좀 생각을 했어서 이제 물론 좌표계를 바꿀 때마다 그 저평면 방향으로의 어, 팽창 속도는 달라질 거잖아요. 이제 어떤 좌표계에서 그 노말을 계산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냐에 따라서 네, 그래서 굽혀지는 가속도를 이제 좌표계에 상관없이 정규화하기 위해서 팽창 속도로 나눠준다. 좀 이런 개념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타당 직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또 있으신가요? 가우스속률은 뭐고?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기하학적인 오브젝트를 뭔가 좀 분류하는 느낌으로 조금 사용되는 것 같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 게 가우스 공률이 양수일 때, 그 다음에 가우스 공률이 0일 때, 음수일 때 그렇게 좀 구분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양수일 때는 뭔가 이렇게 좀 구부러지면서
뭔가 이렇게 한 점으로 이제 뭐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뭐 한 점으로 모이듯이 이렇게 쭉 가는 뭐 그런 식으로 좀 컨벡스처럼 이렇게 쭉 가는 것 같고, 0일 때는 그냥 이렇게 평평한 거, 그 다음에 음수일 때는 뭔가 이렇게 뭐 안장이라고 하나요? 새들이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가는 그런 거를 식으로 분류하는 역할을 좀 하는 것 같다가 저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도 맞아요. 사실 가장 중요한 모티베이션이 맞아요. 그 분류가 목적이거든요. 그 역사적으로는. 네, 그것도 타당한, 그 맞는 말입니다. 김연아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사실 저는 그 가우스 곡률에 대해서 아직 잘 뭔지 몰라가지고 그냥 곡률이 있고 되게 곡률도 종류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수식어에 따라서 그중에 가우스 곡률이 다른 곡률이랑 뭐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사실 어떤 의미인지는 아직은 좀 말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것도 좋은 포인트죠. 가우스라는 형용사가 붙은 곡률인데, 그러면 그 레벨까지도 한번 가보죠. 곡률은 그러면 뭘까요? 여기서 꼭 수학적으로 정합에 정확하게 맞는 답을 요구한다기보다 그 느낌도 포함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곡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뭔가 그냥 피어 있는 정도인 것 껴 같은데요. 있는 정도. 네, 그렇죠. 다른 분들은 또 생각 있으신가요? 곡률이라는 뭐고, 왜 지금 이 시간에 신경을 쓸까? 자, 그러면 이렇게도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다듬어 드리기 위한 성격이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 시간에 계속 하려고 해요. 나는 이 시간에 이거 왜 뭘 얻고자 하느냐? 약간 그쪽으로 가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토픽은 어떤 미분기화와 확률에 대해서 어떤 배우는 시간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뭐 인터뷰 면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모험담 말씀하지 않으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어떤 거를 좀 얻고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키워드들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떤 거에 어떤 기대치를 갖고 계시느냐. 이렇게 물어봐도 괜찮을 것 같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이 지금 가우스 곡률 및 곡률이라는 거랑 연결을 지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이것도 좀 각자한테 좀 다 여쭙고 싶습니다. 그 저는 약간 미분 기하에서 되게 기하학이라는 약간 그 주제에 좀 관심이 있어서요. 그래서 기하학인데 약간 미분이랑 조금 그냥 이름에 미분이 기하 들어가 있으니까 좀 한번 좀 제대로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이름이 멋지다. 그 얘기죠. 네, 좋습니다. 그럴 수 있죠. 저는 좀 얕은 의미에서 확률론을 좀 여러 군데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막상 이제 잘 모르니까 확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제대로 다룰 수 있는 학습을 하고 싶은데요. 근데 그 수단으로서 기하학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이는 게 좀 직관적이고 유용할 거라는 좀 막연한 생각이 있어서 일단 확률 미분 기하를 공부를 하고 싶고요. 그 가우시안 그 커베처가 그러면 이제 저한테 어떤 의미가 있냐? 이것도 사실 생각해 본 건 아닌데 그냥 지금 잠깐 생각해 보자면은 어, 제가 이제 머신러닝을 하다 보면은 로컬하게 이제 분포를 에스티메이트 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 모드에서만 이제 어프로시메이트 해서 사용을 한다거나 그런 상황에서 어 곡률들을 한 점에서의 곡률을 가지고 그냥 가우시안으로 맞춘다거나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네, 뭐 그런 점에서는 일단 1차적으로 좀 응용이 생각이 되네요. 그것도 타당한 지점인 것 같아요. 둘 다 동의합니다. 어떤 확률론적인 어떤 것들을 좀 잘 이해하고 싶은데 어떤 기하적 직관이 있으면 요긴할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그런 쓰임새들을 보면 좀 이제 서포트가 된다는 것도 네, 그것도 굉장히 타당한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희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막 관심이 좀 갔었던 것들이 최저 분석 이런 쪽에 계속 관심이 갔었는데, 사실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어,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확률론적인 이야기, 뭐 확률 분포적인 이야기를 좀 하다가 결국에는
무슨 막 기하적인 내용이랑 막 그런 것들 섞여가지고 사실은 무슨 말인지 거의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고, 그래서 조금 뭔가 컨트리뷰션 해보고 싶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초자연성 이론이 흘러가는 방식을 보면 그 전쟁 이제 물자를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옮길지를 몬지 문제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그 이제 한 분포를 다른 분포로 옮기는 거를 확률 분포들을 다 모은 것으로 모델링을 하고 그런데 확률 분포의 모임이 무한 차원 매니폴드가 되는 방식으로 모델링을 해서 그래서 기하적인 데이터가 들어가고 이 시간에 다루고자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거기에 맞닿는 정도 아니라 직접적으로 상관 있는 방식으로 얘기를 나누려고요. 구체적으로는 보크더 포뮬라 안에 사실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들도 상관이 있는데 지금 하신 얘기들을 기본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그 기본적으로 어떤 뭐 미분 그리고 기하 어떤 확률 이제 이런 대상들에 대해서 어떤 그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그 알아갈 만한 가치가 좀 있어 보인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아주 러프하게 추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서 어떤 필요 조건이 있냐면요. 지금 여기서 좀 제가 지금 구분하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그 여기서 필요 조건에서 만약에 우리가 하려는 계산이 그 지금 이게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인데 유클리드 공간에서 하는 계산이면 사실은 이게 필요가 없어요. 미분이라는 거의 성격부터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 미분은 국소적인 계산이죠. 포인트를 잡고 그 포인트의 작은 근방을 잡아서 거기서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거죠. 선형근사가 미분의 뜻이어야만 돼요. 그래서 한 각 점마다 미분을 한다는 의미를 생각해보면 로컬 데이터예요. 그레디언트 센트 로컬 데이터예요. 맞죠?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수행하는 이 전체 공간이 그리고 그 로컬하게 그게 어떻게 휘어져 있는지가 공률의 뜻이죠. 맞죠? 커베이처라는 것도 속성은 기본적으로 2차 미분이죠. 다 직관적으로 와닿으시죠? 이렇게 생겼던가, 이렇게 생겼던가, 이렇게 생겼음을 가르쳐 주는 건 우리가 아는 그 이제 그 미분 가능한 함수, 그냥 단순한 의미에서 본다면 그냥 2차 미분 계수의 그 값을 지칭하고 있는 의미이고요. 동의하시죠? 그런데 지금 제가 좀 주목하게 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 데이터의 본질은 로컬 데이터라는 거예요. 점을 잡고 그 점의 아주 작은 근방에서 어떻게 근사할 것이냐. 그리고 그 근사의 어떤 기준이 1차 미분은 선형 근사고 2차 미분은 그거에 맞는 이제 근사를 하는 것이고 수학적 정의는 오히려 명확하고. 동의가 혹시 되시나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우스 공률과 공률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게 로컬 데이터를 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를 보는 이유는 전체적으로는 평면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전체가 평면이면 이런 개념은 아예 필요가 없어요. 혹시 동의가 되시나요? 우리가 왜 곡선에서 접선을 찾느냐? 우리가 왜 곡면에서 저평면을 찾느냐? 전체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혹시 정서적으로 동의가 되시나요? 우리가 왜 그 고등학교 때 배웠던 미적분학에서 그 함수의 극값을 찾고 그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렸던 걸 생각해 보면 극값만 가지고 결국 찾는 거죠. 동의하시죠?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그렇게 했던 거는 극값에 대한 정보는 사실 저평면 내지 접선에 대한 정보예요. 그 점에 대한 로컬 정보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관심사는 그 정보가 아니에요. 그 정보를 토대로 해서 알고자 하는 거는 전체에 대한 정보예요. 글로벌한 데이터예요. 그런데 애시당초 글로벌한 데이터가 평면이었으면 아예 미분을 할 이유가 없어요. 뭐 아는데 애시당초. 맞죠? 애시당초 직선이었으면 미분 계수를 구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요. 애시당초 평면이었으면 저평면을 구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접선과 저평면을 찾는 이유는 선형화를 토대로 해서 선형화라는 데이터는 로컬 데이터예요. 그 점에서 선형화를 함으로써 뭐에 관심이 있냐면 그 내가 미분하는 그 점이 살고 있는 그 공간 전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그 어떻게 잴 것이냐가 기본적으로 질문이에요. 우리가 y는 fx라는 미분 가능한 함수를 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리는데 f'은 0을 썼던 거는 그게 굉장히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죠.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미분해서 2차 함수를 만들어요. 그러면 f'이 0이 되는 두 점 및 두 점의 근방만 알면 끝나죠. 러프한 이제 생김새는요. 그 생각을 하는 거죠. 혹시 동의가 전혀 안 되시거나 하시면 알려주세요. 애시당초 우리가 왜 곡률과 같은 미분과 같은 개념들을 왜 보느냐?
내가 관심이 있는 공간이 유클리드 공간이 아닐 수 있음을 인지하기 때문에 그거에 관심을 처음부터 갖는 거예요. 이게 궁금한 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유클리드 공간이랑 뭐가 달라지길래 뭔가 중요한 게 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조금 핵심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y는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그래프가 네, 직선이랑 일반적으로 같을 리가 없죠. 네, 3차 그거는, 함수만으로 생각해 네. 보시면.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미분해서 f'이 0이라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전체 그래프를 아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걸 위한 접선의 방정식이잖아요. 우리가 g는 f of x, y라는 공면의 방정식을 주면, 공면의 그래프를 하나 주면, 우리는 거기서 저평면을 세우죠. 왜 세우는 건가요? 공면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요. 그런데 애시당초 저평면을 세우는 거는 저평면과 공면이 다르다는 대전제하에서 세우고 있는 거예요. 애시당초 같았으면 그런 작업을 할 이유조차 없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니 이 점에서 접선을 그리고 있는 것이고 공면이 이렇게 생겼으니 이 점에서 저평면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걸 하는 행위가 미분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잘해서 내가 원하는 이 글로벌한 데이터를 얻을지가 관심이에요. 근데 그거의 가장 필요 조건은 어떤 거냐면 애시당초 우리가 생각하는 얘가 아니라는 거고요. 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시당초 직선이랑 평면이었으면 이런 작업을 할 이유, 이 지로를 할 이유 자체가 없지 않냐는 얘기부터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닌가요? 직선이면 그냥 y는 ax 혹은 y는 x 플러스 b라고 놓고 그냥 그거 가지고 놀면 끝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머신러닝 하고 있는 맥락이라면 파라미터 스페이스가 애시당초 직선이나 평면이었으면 왜 이런 거를 왜 해요? 사실은 심지어 미분조차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애시당초 우린 그게 뭔지 다 아는데. 어떤 건지. 그러니까 지금 미분을 해서 공률을 구하는 이 작업들은 뭐를 기본적으로 알고자 하는 욕망이냐면 평면과 대비해서 평면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미분을 한다는 의미 자체가 평면과 대비해서 내가 관심 갖는 공간이 평면이 아닌 거를 어떻게 이해할지가 관심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대전제는 우리가 평평한 공간들, 플랫한 스페이스들은 잘한다. 이걸 굳이 수학의 언어로 얘기하면 벡터 스페이스 정도는 잘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거를 토대로 해서 어떻게 내가 관심 있는 이 커브드 스페이스, 굽어져 있는 공간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것이냐. 그리고 그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얘기가 우리가 고등학교 때 미적분학을 배웠을 때 그 값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얘기였다는 거예요. 자, 혹시 여기까지 약간 철학적인 얘기고 생각을 좀 요하는 얘기입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면 듣겠고요. 네, 뭐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곡면에서 이제 로컬하게 그 로컬한 곡면의 지점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제 평면 또는 직선을 사용하자.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니까. 이런 맥락으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정확하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조금 더 센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는요, 그거밖에 우리가 아는 게 없지 않냐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좀 더 정확한 어딩은. 그러니까 어떤 확률론과 미분계라는 팬시한 단어들은 전 사실 그냥 뭐라고 다 생각하는 편이냐면 그 저희가 미적분학을 배울 때 극값을 먼저 구해요. y는 fx라는 어떤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으면 적당히 뭐 사실 C2 정도로 가정하긴 하는데 미분 가능한 함수 있으면 미분을 해요. 그래서 f'이 0이 되는 x를 찾고 저희는 굉장히 친숙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 좀 이제 유식한 용어로는 퍼스트 데리버티브 테스트나 세컨드 데리버티브 테스트라고 사실은 불러요. 그래서 F'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부호를 따지죠. 말 이해가 가시죠? F'이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그래서 F'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고 예전 분들은 이제 정석에서 다 배우셨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F의 그래프를 그리죠. 말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혹은 F 더블 프라임에 대한 그 부호를 가지고도 똑같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세컨드 데리버티브라고 불렀잖아요. 그게 하는 작업이 극값을 토대로 해서, 즉 접선의 정보를 토대로 해서 혹은 저평면의 정보를 토대로 해서 그거의 근처를 토대로 우리는 이 전체에 대한 정보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지금 대전제는 애시당초 우리가 생각하는 y는 fx가 y는 x 플러스 b가 아니라는 대전제에서 작업을 하고 왜냐하면 그때는 그냥 뻔하니까
그게 아닌 어떤 이제 논트리비얼한 클래스에 대해서 확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1차 미분과 2차 미분과 같은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방식을, 그 확장하는 방식이 미분기하랑 확률론이라고 부르는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라고 말하는 그 기전은 뭐냐면, 아무리 어떤 변수의 개수가 늘어나고, 아무리 팬시할지언정, 가장 심플한 상황으로 내리면 이런 상황이어야 돼. y는 f of x여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지 않냐?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어떤 맥락은 구체화에 대한 맥락이에요. 그런데 이 구체화를 어떻게 추상화하는지에 따라서 당연히 각각의 세계관들이 있는 거는 맞아요. 그 말은 맞는데, 그거 전에 우리가 아는 레벨에서 본다면 우리가 결국에는 미분을 가지고 본다라고 하는 정보는 결국에는 이 그래프의 생김새를 추적하는 방식에서 접선을 쓴다는 거. 그리고 그러려면 그래프가 이상초 직선이 아니었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미분에 대한 정보를 써서 어떻게 내가 관심이 있는 공간에 대해서 글로벌하게 알아낼 것이냐가 초점. 그 속성을 가지고 보시면 아까 김택쌤의 초반부 질문 답변으로 돌아가면 가우스 곡률을 가지고 공간을 분류하고 싶다는 거에서 예를 들어서 그 김영희 선생님 계산을 잘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스피어에서 2차원 스피어에서 9의 레디어스가 R이면 가우스 커베이치가 얼마나 나옵니까? R제곱분의 1로 나옵니다. 물론 이건 스탠다드 매트릭을 줘야 되는 거지만 그렇게 나와요. 그 계산하신 게 맞아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가우스 곡률이 모든 점에서 R제곱분의 1이면 9예요. 가우스 곡률이 모든 점에서 0이면 평면이에요. 이 계산만 가지고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반지름이 R인데 가우스 확률 R제곱분의 1이 되려면 만약에 그 가우스 확률이 모든 점에서 0이려면 R제곱분의 1인 게 0이어야 되니까 R이 무한대여야 되죠. 그러니까 반드시 평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제 미분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거랑 대조해서 생각해 보시면 결국에는 이 미분이란 정보를 어떤 식으로 쓰고 싶은 건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 기전은 이 약간 필요 조건을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내가 가지고 노는 공간이 유클리드 공간이면 이런 작업은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유클리드 공간이 아닐 때, 그게 유클리드 공간의 어떤 특정 부분 집합일 수도 있고, 그런 방식이 아닌 이렇게 휘어져 있는 공간일 수도 있고, 그래프와 같은 대상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확장하겠냐가 질문이에요. 내가 아는 가장 심플한 이 플랫한 경우를 토대로 하여. 그리고 그거를 연결지어주는 도구로서 미분이라는 게 쓰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미분하는 방식에 있어가지고 어떤 맥락에서 랜덤 변수를 미분할 때 확률론이라고 부르고 그냥 변수를 미분할 때 미분기하라고 부를 뿐이에요. 그리고 미분기하라는 용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거는 기하라는 용어는 뭐랑 차이가 나냐 유클리드 공간과 대비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미분기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기하를 미분을 보겠다라는 얘기 자체가 공간이 애시당초 유클리드 공간이 아니니까 그런 단어를 붙일 수가 있는 거죠. 자, 계속 그 약간 정서적인 거를 지식으로 묻는다기보다 생각할 지점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그 계산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자, 혹시 여기까지 또 어떤 감상이나 코멘트나 뭐 반론하셔도 됩니다. 그것도 어떤 책에 있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냥 나누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좀 이질적인가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런 건가 싶나요? 조금. 뭔가 접근은 이미 공간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접근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면도 얘기를 좀 할 필요는 있는데, 그 역사적인 얘기를 좀 먼저 좀 해드릴게요. 그 가우스 공률이라는 게 이제 뭐냐, 직문수에서 다 해놓은 설명인데요. 이제 아시는 그 어떤 디터미넌트 오브 퍼스트, 그러니까 세컨드 펀더멘탈 폼 나누기 디터미넌트 오브 퍼스트 펀더멘탈 폼의 그 2x2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거에 그게 실제로 그게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뭐냐면, 물론 헤아려 봐야 되는 거죠. 일단 직관만 좀 드립니다. 공면이 있어요. 2차원 공간이 있어요. 2차원 공간이 있으면 그 점에서의 공률을 재고 싶은데, 공률이라고 하는 거는 세컨드 데리버티브입니다. 커브의 세컨드 데리버티브, 정확히 뭐 아크랭스를 가지고 파라미터라이제이션 하고 그런 얘기를 봐야 되지만 뭐 대충 안다고 칠게요. 그 유니스피드 파라미터라이제이션 해서 이 점에 그 어떤 걸 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공간이 있으면요. 공간이 있으면 공간 위에서 내가 관심 있는 점을 찍어요. 점을 찍어요. 아무거나. 그러면 뭘 하냐면 공류를 지어야 되니까 그 점을 통과하는 모든 커브를 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공률이라는 개념은 그 곡선의 2차 미분으로 정의가 되는 컨셉이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는 포인트가 있으면 그 포인트를 통과하는 모든 곡선을 다 생각합니다. 여기서 물론 곡선은 그 공률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2번 이상 미분 가능한 것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 곡선의 선택지는 몇 가지가 존재하냐면 무한 가지가 존재하겠죠.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그 여기서 그런데 이제 세컨드랑 퍼스트 펀더멘털 폼이 어떻게 들어오는 거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제가 포멀하게 일단 먼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해석 안 달고 국면 줌, 인풋이 국면이에요. 국면 줌, 내가 관심 있는 포인트 줌. 그러면 이 포인트에서 저평면을 세움, 이런 저평면을 세움. 그러면 내가 뭘 할 수가 있냐면 이 저평면을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나가는 법선 벡터를 하나 세움. 과정 이해 가시죠? 인풋 국면, 거기서 점 선택, 점에서의 저평면 세움. 저평면에서 밖으로 나가는 법선 벡터 세움. 왜냐하면 공면이 지금 R3에 있다고 가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팅이. 그러면 이 법선 벡터를 포함하는 평면들을 생각합니다. 몇 개 있냐면 무한개 존재하죠. 공면 있고 점 있고 저평면 세우고 법선 벡터 있으면 이 법선 벡터를 포함하는 모든 평면을 다 생각해요. 그러면 이 각각의 평면들마다 이 공면을 자를 수 있죠. 이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이 점을 통과하는 커브가 나오죠. 그것들마다 2차, 그러니까 두 번 미분한 거를 생각해요. 이게 공률입니다. 그러면 이 평면이 몇 개가 존재하냐면 무한개가 존재하죠. 말이 가시죠? 법선을 포함하는 그 평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각각의 평면들마다 이 지금 곡면이랑 만나는 그 곡선을 기준으로 해서 곡률을 다 재요. 그러면 그 무한 가지 선택 중에서 선형대수를 쓰면 뭐를 확인할 수가 있냐면 민값이랑 맥스값이 존재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사실 이것도 스펙트럴티라는 무지개 정리 결과예요. 확인할 수 있어요. 실제로 증명은 해야 되지만. 그래서 가우스 곡률이라는 건 뭐냐면 가장 작은 커베이처랑 가장 큰 커베이처, 각각 곡선들 중에서요. 그거의 곱이 가우스 곡률의 정의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계산하고 계시는 거의 실제 뜻이에요. 일단 가장 직관적인 거를 먼저 좀 설명을 좀 해드립니다. 가우스 곡률이 어떤 거냐? 라고 하면 다시 한번 생각의 프로세스 말씀드릴게요. 평면 줌, 곡면 줌, 곡면에서 점 찍음, 그 점에서의 저평면을 세움, 저평면에서의 아웃월드 그 노멀 디렉션을 하나 잡음, 그거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평면을 다 생각함. 각각의 평면들마다 이 곡면과 인터섹션으로 만나는 커브를 생각하면 이 커브는 반드시 그 점을 갖고 있어야 함. 그 점에서 이차 미분을 곡률이라고 정의하고 그 모든 곡률들을 이 각각의 평면들마다 다 모음. 그러면 뭐를 사실 수학적으로 개런티 할 수가 있냐면 이 곡률 중에서 민값과 맥스값이 존재한다는 걸 개런티 할 수 있어요. 무한계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민값과 맥스값이 유한한 값으로 떨어지는 건 사실 비자명한 결과예요. 근데 그게 됩니다, 수학적으로. 그래서 그 민 곡률과 맥스 곡률을 곱한 거를 그 점에서의 가우스 곡률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정의예요, 사실은. 이게 왜 그거지라는 거는 한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저희가 이 메인 스터디 포함해서 한참 얘기를 녹여나갈 얘기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면의 경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평면은 이 점을 찍으면, 저평면이랑 구분할 필요가 없죠. 평면은 그냥 평면이니까요, 그냥. 그러면 평면은 뭐가 있냐면, 이 점을 통과하는 직선이 존재하죠. 당연히. 직선은 2차 미분 취하면 0이죠. 기본적으로. 근데 반면에 스피어의 경우를 보시면 스피어는 이 점을 통과하는 직선을 잡는 게 절대로 불가능하죠. 직선 위에서 곡선을 잡아야, 이 구 위에서 곡선을 잡아야 되니까 불가능하고 실린더의 경우 생각을 해보시면 실린더의 경우 생각해 보시면 이 점에 한 점을 찍고 그러면 이 점을 통과하는 이런 커브도 있지만 모도 있지만 스트레이트 라인도 존재하죠. 맞죠? 그러면 얘는 어떤 그 논제로인 공률을 만들어내겠지만 얘는 제로인 공률을 만들어내겠죠. 이 스트레이트 라인은요. 그리고 민값과 맥스값을 곱한 걸로 정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로를 곱해야만 돼요. 그래서 실린더에서의 이 지금 껍데기가 뭐예요? 지금 이제 실린더 껍데기에서의 가우스 확률을 계산해 보면 역시나 0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그런 거죠. 그 평면이랑 실린더가 사실은 기하학적으로 같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평면이면요, 이게 실린더여서 그래요. 이렇게 부드럽게 접을 수 있으니까 1대1 되면 되죠. 그래서 얘는 가우스 확률이 0, 얘는 가우스 확률이 0. 그러니까 가우스 확률이 0으로서 사실 이 두 가지는 같은 대상이에요. 수학적으로는 멋있게 말하면 뭐 아이소메트릭하다. 약간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는데 용어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가우스 확률의 정의는 그런 것인데 수식을 전혀 안 쓰고 설명을 하면 그런 것인데 실제로 이거를 생각하는 거는 내가 관심 갖는 대상들이 애시당초 R2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지금 이거를 수학을 공부하실 때 이 모티베이션을 어떻게 가져가셔야 되냐면, 물론 어떤 분들이 지금 굉장히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뭐, 미분계나 확률론 가르쳐 주나 보다 해서, 그러면 보통 수학에서 렉처 하듯이 정의, 명제, 연습 문제, 프로포시 이렇게 할 줄 아는데, 그럴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실 이게 배워지는 게, 미적분항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미적분항은 실제로 이거 이제 함수 주어질 때 이거 미분해봐.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익혀지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이것도.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게 뜻이 어떤 거고, 그럼 이 상황에서 미분해. 이런 식으로 배우는 거지. 혹시 그거 정서적 동의. 만약 여러분들이 고등학생들 미적분학 과외하신다고 하면 정석 책에 있는 풀이 어떤 외우라고 하시겠어요? 아니면 함수 주고 미분시키시겠어요? 이 정서 이거 똑같은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게 어떤 컨셉추얼하게 어떤 건데 실제로 다루면서 그게 그 어떤 링크가 돼야 되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건 다 계산에 대한 얘기에 해당하는 건데 일단 가우스 운의 정의는 그렇고 그렇게 하는 거에서는 일단 평면이 아니고 평면과 이제 대조하는 정서의 어떤 지표로서 기본적으로 쓰는 것이다. 라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약간 어떤 모티베이션 갖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 샘플링하는 공간이 유클리드 공간이면 이런 게 필요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샘플링하는 대상이 그냥 R2 전체이면 이런 생각을 할 필요조차 아예 없다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내가 미분을 취하는 어떤 대상이 R2가 아니라 R2보다 조금 더 비자명한 공면이라면 만약에 내가 데이터를 샘플링해가지고 그래프를 만들 건데 그 그래프도 심지어 두 가지 상황을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R2에서 샘플링해서 만든 그래프가 있고 하나는 S2, 2009에서 샘플링해가지고 그래프를 만들면 이 두 개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데이터를 샘플링한 이걸 보통 뮤직한 말로 매니폴드 러닝이라고 부른다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냐면 내가 지금 샘플링하고 있는 앰비언 스페이스가 유클리드 공간이냐 아니냐, 유클리드 공간에 개런티가 있느냐. 그러면 이런 언어가 하나도 필요 없다라는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애시당초 우리가 가우스 속률을 구하려고 하는 거에는 어떤 게 가장 근원적인 욕망이냐면 유클리드 공간이 아닌 데에서도 내가 유클리드 공간에서 했던 미적분학을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가장 근원적인 욕망. 그걸 어떻게 하느냐가 질문인데 그걸 어떻게 전에 일단은 이거 외에서는 유클리드 공간이 아닌 데로 확장하고 싶다는 그 욕망. 그리고 그 대부분의 우리가 사는 그 어떤 세계관에서의 그 이제 수학적인 어떤 집합들은 유클리드 공간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일례로는 물리적으로 시공간이 그러하죠. 시공간이 공률이 음수인 공간이고 민코스키 스페이스로서 그리고 대부분의 통계적 모델이 그러하고 대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거의 100%라고 해도 거의 한 99.95%라고 해도 과언이고 그리고 어지간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나는 것들을 기하학적인 공간으로 상정하는 것들은 대부분 유클리드 공간이 아니에요. 유클리드 공간은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중간에서 거쳐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접학명화 같은 대상으로서. 왜냐면 이건 너무 나이스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공부는 어떤 결이어야 되는 거냐면 유클리드 공간에서 미적분학을 잘 이해하는 방식으로 그걸 어떻게 확장하는지에 대한 결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저희가 이 계산을 보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이 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오늘 설명을 해드리고 어떤 또 질문들이나 어떤 말씀하실 것들이 있으시면 이제 듣고 이첫 시간은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어떤 성격에 해당하는 거냐면 이 가우스 속률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쉬운 상황에서의 구체화에 해당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챗 GPT가 쓰는 파라미터의 개수는 밀리언 개가 넘죠. 근데 지금 그냥 파라미터의 개수가 그냥 딱 두 개인 거. 그것도 와중에 R3에다 넣어놓고 G는 f of x, y라는 그래프로서의 공면 가장 쉬운 세팅. 그러니까 전체 공간도 앰비언트 스페이스도 R3고 거기서 이렇게 놓였을 때 거기서 어떻게 계산하냐. 이렇게 놓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지 세컨드 펀더멘털 폼이 잘 정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정서에서 이해하셔야 되냐면 가우스가 이 세팅에서 뭔가를 발견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우스 확률을 계산하면서 제가 일단은 여러분들께 의도하는 건 뭐냐면 그래도 이 표준적인 미분계를 배워야 되니까 저는 가우스가 발견한 것들을 여러분이 발견하기를 원해요. 그게 뭐냐면 가우스 확률의 정의를 보시면 분명히 그 분자에다가 그 디터미넌트 오브 세컨드 펀더멘털 폼이 들어가 있거든요. 컴포넌트들이. 근데 그 세컨드 펀더멘털 폼의 정의를 보면 바깥 세상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가우스 확률 정의한 거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공면 주고 점 찍고 저평면 찍고 바깥쪽으로 나가는 법선 벡터라는 걸 제가 명시를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포함하는 평면들을 생각하자라고 했죠. 그러면 이 가우스 확률이라는 개념을 재기 위해서는 내가 지구 한 점 위에서의 가우스 확률을 재려면 지구 바깥쪽에 나가야 돼요.
이 말대로 하면. 그리고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정의 자체가. 그런데 가우스가 어떤 걸 발견하냐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걸 발견한 거를 가우스의 위대한 정리라고 해요. 뭔 소리냐면 지구 바깥쪽에서 지구의 위성 사진을 보면 우리가 지구가 구형으로 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거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가우스 공률의 수식을 잘 뜯어다 보면 사실은 법선 벡터가 필요가 없어요. 계산해서. 그래서 지구 위에서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지구가 어떻게 휘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거를 가우스의 위대한 정리라고 불러요. 그리고 당시에는 어떤 시대였었냐면 시대의 어떤 분위기가 18세기에 어떤 그 열방 정식을 푸는 과정에서 어떤 칸토어랑 푸리에 같은 사람들이 나왔고 그리고 해석학적인 어떤 엄밀성이 태동이 되던 시점에서 당시의 관심사는 입시론 델타였어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수학을 엄밀하게 만들 것이냐, 어떻게 해야 극한이라는 컨셉을 그 의미 있게 만들 것이냐, 이게 관심이었는데 그 메인스트림이 지금 이제 AI나 이런 것처럼 당시의 메인스트림이 그러했다는 의미고요. 근데 19세기에 가우스도 그 메인스트림에 굉장히 어떤 그 이제 그 선두주자에 있는 입장에서 본인이 발견한 것들을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이 비유클리드 이하적 세계관. 알았지만 말하고 싶지 않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메인스트림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래서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가우스가 발견한 건 어떤 거냐면 가우스 공률이라는 거, 왜 가우스라는 이름을 왜 붙이냐면 공률이라는 개념을 공면을 기준으로 재기 위해서는 법선이라는 정보를 분명히 씁니다. 정의상 보면 분명히 써요. 그런데 가우스가 발견한 건 뭐냐? 그 계산을 잘 뜯어 보니까 사실은 법선이 전혀 필요가 없다는 거를 수직 레벨에서 발견한 거예요. 오늘날 이거를 인지하고 확인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우스의 위대한 정리라고 부르고요. 아, 우리는 지구 바깥에 안 나가고도 지구가 어떻게 휘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어.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는 필로소피컬하게 알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게 퀀터티로서 콘크리트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계산해서 알 수 있다는 그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정의를 가지고 이게 왜 노멀 디렉션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라는 거가 그게 가우스의 관점이에요. 그거를 수긍하시려고 애를 쓰시면서 그 수식들을 뜯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게 일단은 1차적으로 해야 되는 작업이고 리만은 가우스의 어떤 제자였던 리만은 뭘 한 거냐? 이 작업이 2차원에 국한된 작업일 필요가 없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지금 이 세팅은 R3 안에 놓여져 있는 곡면에서 세팅을 하고 구체화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얘기로서 가우스가 발견한 겁니다. 근데 리만이 발견한 건 뭐냐면 이 모든 작업들이 차원에 대한 제약과 전체 공간에 대한 그런 게 전혀 필요가 없음을 발견한 게 리만의 업적이에요. 이걸 리만기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 차원에서 지금 계산하는 곡률의 컨셉을 가우시안 커베이처라고 불러요. 가우스 곡률. 똑같은 컨셉인데 이거를 n 차원으로 같은 거 정확히 똑같은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애널로그라는 얘기는 같은 대상입니다. 이거를 n 차원으로 확장한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섹셔널 커베이처라고 불러요. 그리고 실제로 확률을 써야 되는 거는 섹셔널 커베이처의 평균이에요. 이걸 보통 리치 커베이처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희는 이 시간에 어떤 식으로 얘기를 가져요? 그래서 확률론이랑 연결을 지으려면 스토리라인이 근데 물론 이 차원에서는 그 부르는 곡률 이름들이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가우시안 커베이처, 섹션 커베이처, 리치 커베이처 다 똑같은 컨셉이 결과적으로 되어져요. 근데 어쨌거나 저희는 이 차원에만 국한돼서 얘기할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 시간에 그래서 일단은 이 차원에서 가우스 곡률의 계산을 그 구체적인 세팅, S2나 토르스와 같은 데서 실제로 해요. 그리고 그 수식이 어떤 뜻인지를 뜯어다 보는 게 저희가 일단 당분간 하려고 하는 작업. 근데 거기서 기준은 가우스가 발견한 것들을 여러분이 직접 발견하는 것. 물론 어떤 뭐 엔지니어를 위한 미용량 이런 데 다 해놓긴 했어요. 참고로 수직 레벨에서 다 해놨지만 이제 이 렌즈를 가지고 보시면 좀 재밌으실 수 있을 거예요. 왜 법선 벡터가 필요가 정말로 없다는 거지? 라는 거 여기까지가 가우스 업적. 그리고 가우스에서 리만으로 넘어가는 거는 두 가지를 다 풉니다. 차원에 대한 제약, 2차원이라는 제약 없고요. 전체 공간이 R3인 그런 것도 하나도 필요 없다. 라는 거를 푼 게 리만이 없죠. 거기까지 이해하고 거기서 그 컨셉을 평균을 내기는 거에서 확률론으로 넘어가게 돼요. 컨셉 추월하게는. 일단 그래서 저희는 그 작업을 당분간 좀 해나갈 생각이고요. 1차적으로는. 그리고 여기서 그래서 보셔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거는 두 가지 무기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하나는 요새는 워낙 이제 챗GPT가 너무 잘해주니까 어지간한 거 물어보면 적당히 안 틀리는 팩트들을 주는 거예요. 심지어 계산 레시피도 다 주는 것 같아요. 심지어. 그래서 그것들을 어떤 티어리들을 확인하는 그리고 티어리들을 만약에 궁금하면 이 시간 들고 오시면 제가 다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자,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알아가시면 되는데 관찰의 매개체는 뭐여야 되냐면 미적분학의 대상이어야 돼요. 팩트를 언급하는 선인 게 아니라 오히려 예를 들어 가우스 곡률이 정말 법선 벡터가 필요가 없다고 이거를 확인하는 선이 여러분이 계산한 그 대상을 가지고 확인해야 되는 뜻이에요. 말이 이해가 가셨나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가지고 갈 거냐면 지금 보는 게 구체화예요. 이 구체화의 대상은 미적분학으로 얻어진 매개체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단톡방에 그런 얘기를 남겨놨어요. 가우스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저는 적어도 생각해보니까 한 10가지는 대충 아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어떤 잘난 체나 어떤 내가 지식이 많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구체화로부터 나오는 추상화들이 있는 것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추상화하는 그 방식들에서 각각의 세계관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가우스 확률이라는 거를 추상화하는 해석학적인 방식도 있고요. 이 가우스 확률이라는 걸 추상화하는 대수학의 방식도 있고요. 이 가우스 확률이라는 걸 추상화하는 위상수학적 방식도 있고요. 이 가우스 확률이라는 걸 추상화하는 확률론적인 방식도 있고요. 이 가우스 확률이라는 걸 추상화하는 리만 기하적인 방식도 있고요. 이 가우스 확률이라는 걸 추상화하는 복소 기하적 방식, 기타 등등. 그래서 뭐 조합론적인 방식. 그래서 이것들은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그냥 어떤 귀퉁이에 있는 그런 그냥 알고 보니까 이런 지식도 있어.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각각의 수학의 메인스트림으로서 지금 여기서 이거를 어떻게 그 추상화하는지에 대한 걸로서는 각각의 중요한 수학들이 다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각자의 관심사에 맞게 이것들을 하겠다는 거는 추상화의 레벨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추상화의 레벨에서는 각자가 원하는 것들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오는 것들은 요 레벨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시만 더 이제 간단하게 드리고 마무리를 좀, 첫 시간을 좀 지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만 해도 이미 어떤 이 AI 시대의 어떤 매니폴드 러닝이나 매니폴드의 컨셉을 쓰는 경우들은 굉장히 흔해진 것 같아요. 매니폴드에 대해서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잘 아는 여랑은 별개로.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이게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거냐면 어떤 이런 구화 같은 공간에 있을 때 이거를 이제 좀 유식한 단어로는 트라이앵귤라이제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약간 메쉬를 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CS를 하시는 분. 그러면 이런 어떤 예를 들어 토끼나 보통 이제 매니폴드 러닝 보여주는 보여주는 그림이 토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토끼에서 어떤 적당히 이제 점들 찍고 거기서 이제 적당히 연결해가지고 메쉬들을 만들어가지고 대충 이 모델링들을 하죠. 이런 그 과정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단계의 어떤 공면이라는 대상을 그 층위에 맞도록 추상화를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추상화했을 때 저희의 어떤 생각의 대전제는 이 공면의 구조가 유지가 된다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죠. 만약에 이거가 애시당초 R2랑 같은 R2에서랑은 구분되어지는 게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하는 작업 자체가 헛짓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발견하고자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일단은 이 구체화의 레벨에서 이게 어떤 건지를 그러니까 미적분학 레벨에서 정확하게 알고 약간 이런 거 요강 같은 거요.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된다. 그럼 일단은 미분부터 해가지고 확인해.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 그게 그 다음 질문이에요. 근데 순서를 바꾸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이 작업을 하고자 하는 거네. 그래서 먼저 이게 왜 마이너스 사인이냐 철학적인 타입 말고 일단 코사인을 미분해서 마이너스 사인인 거 없고 이게 왜 사인일 때는 코사인이 나오는데 코사인일 때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되냐라는 거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걸 구체적인 관찰로 해가지고 그걸 추상하는 방식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계속 이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컨시스턴트하게 얘기를 가져갈 수 있냐면 미적 분학을 하는 거에 지나지 않는 얘기로서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미적 분학을 보는 의미가 달라지는 뜻이에요. 미분이라는 게 어떤 뜻이고 거기서 이게 실제로 어떤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추상화했을 때 이 최종적인 추상화되어 있는 아웃풋들은 전혀 결과적으로 달라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화학적 변성을 어떻게 하는지 공정을 이해하고 나면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아니까 이해가 되는 라인이지만 그냥 화학적인 변성의 결과만 놓고 보면 굉장히 달라 보인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서브 스터디 때는 어떻게 가져가시냐면 가우스 확률 계산. 그챗 GPT 보시면서 띄워놓고 하셔도 됩니다. 심지어. 근데 적어도 그 필요 조건으로는 가우스가 발견한 것들은 발견하셔야 돼요. 왜 노멀 디렉션이 필요가 없냐? 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함의. 제가 10가지라고 말씀드린 거는 어느 방향으로 가시든지 가우스 확률을 만날 수 있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은 이 메인 스터디 때 얘기를 하겠고,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이걸 섹셔널 커베이처로 일반화하는 작업.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거를 거기서 필요한 기본적인 언어 작업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들은 김택 선생님 선에서 거기까지는 제가 되어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선에서 대화들을 해나가면 일단 됩니다. 자, 일단 첫 시간에 대화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어떤 질문이나 코멘트나 감상들 있으시면 듣고 비판하셔도 됩니다. 그 방식들은 참석자에 맞춰가지고 얘기를 할 거고 그 안 하시면 못 배웁니다.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 안 하시면서 그냥 얘기 듣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본인이 미적분학을 하신 적이 없는데 미적분학을 수업만 듣고 이해하겠다는 건 거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접 미분해봐야 돼요. 적분해봐야 되고 그거 아니면 절대 못 배워요 이거. 그래서 그냥 대충 얘기 듣다 보면 배우겠죠 생각하시면 이 첫 시간 끝나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배울 게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시간 낭비예요. 그리고 지금 시간 낭비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어떤 거냐면 제일 비극은 어떤 경우냐면 그 학부 때 미분기가 열려요. 그리고 보통 수학과 대학원에서 미분기가 열리거든요. 그 보통은 이제 한 학기에서 두 학기 그리고 유럽의 경우는 1.5년으로 걸리는데 제일 비극은요. 1.5년 동안 수업을 듣고도 지금 말하는 공률 계산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게 제일 비극이에요. 왜 못 배우냐? 지금과 같이
가장 라이브한 레벨에서부터 이렇게 링크하는 방식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언어만 알고 실제로 구현할 줄 아는 그게 뭔 소용인가? 애가 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관점. 그래서 미적분학을 정말로 할 생각으로 안 하시면 이거 절대 못 배웁니다. 단론 할 수 있습니다. 커베이처라는 게 먼저 철학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계산하면 곡선 주고 커베이처 계산하고 그 선에서 추상화되는 방식으로 가다 보면 이거 뭔지 다 언어가 이해가 되는 라인이에요. 그리고 그 방식으로 가우스랑 리만이 발견한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예, 저는 그 가우스랑 리만이 발견한 그 방식대의 그 결에 맞춰가지고 각 여기 계신 분들의 관심사에 맞게 그것들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고 만약에 필요한 디테일들을 애매한 것들 그런 센스에서 같이 해소 해나갈 거예요. 어쨌든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 혹시 하실 얘기 있으시면 듣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서브 스터디에서 사실은 먼저 토러스 쪽으로 가기 전에 먼저 구에 대해서 조금 보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 이게 지금 구에서 그 뭐냐 가우스 공률 계산하기 위해서 막 하고 있는 작업들이 그냥 뭐야 어 사실 그냥 찾아가지고 그냥 계산만 하면은 바로 끝나는 것 같은 거 맞아요. 느낌이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맞아요. 그냥 끝나는 건가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준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이제 구랑 토러스에서 가우스 공률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빨리 끝내셔도 되는데 네, 가우스가 발견한 거를 발견하시라가 과제.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리고 그리고 예, 네, 벌써 그걸로써 벌써 세션 막 업그레이드가 나온 거니까. 사실은 저는 좀 걸릴 줄 알고 이런 식으로 구성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 걸려요. 예. 이야기할 게 많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금방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금방 끝나는 거 맞아요. 그리고 그게 정확하게 맞는 정서인데 어떤 거냐면 그렇게 한번 계산했다 나중에 다시 계속 거기로 도망갈 거거든요. 계속 이 얘기를 있지. 그러니까 이거 하고 그 다음 태스크가 있고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태스크의 밑바닥이 여기까지 내려오는 얘기여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 조금 더 와닿게 좀 설명해 드리면 그 오늘 거기까지 얘기를 단지 못했을 뿐인데 첫 시간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계산들이 필요한 이유는 저희가 그 미분이라는 개념이 그 유클리드 공간에서의 미분과 매니폴드에서의 미분이 의미가 다르죠.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를 취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미분할 때 저희가 유클리드 공간에서는 다변수 비조건에서 미분하면 미분 순서를 바꿔도 되지만 매니폴드에서는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순서를 바꿀 때마다 커베이처 텀이 추가적으로 떠요. 정확하게 리치 커베이처가 뜨고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그 미분의 순서들을 저희가 스위치들을 해나가는 그 작업들에 있어가지고 그걸 공면 세팅으로 들고 가면 가우스 확률이 이제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 시간에 나중에 레퍼런스로 그래서 쓰려고 하는 게 지금 스토리라인이 어떻게 되냐면 김태익 선생님 선에서 지금 되어 있는 게 R2에다가 컨벡스 도메인을 주면 거기서 무슨 어떤 아이겐 밸류 에스티메이트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김태익 선생님이 이해를 하고 계신 라인에 그 디테일에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예를 들어 R2에서 컨벡스 도메인 이건 머신러닝이라고 해도 중요한 맥락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맥락에서 예를 들어서 뭔가를 에스티메이트 하는데 컨벡스 도메인을 S2 안에 살고 있는 걸로 바꾸면 그 똑같은 계산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미분할 때 순서를 바꿔주는 것마다 추가 텀이 나오거든요. 그 복근어 포뮬라에서도 등장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미분 순서를 바꿔주는 거에 대한 커베이처 텀이 추가적으로 뜨는 거에 대한 것들을 다 컨트롤을 다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이 S2로 가지고 가면 지금 이 계산하는 가우스 커베이처에 대한 퀀터티들을 들고 가야 돼요. 그런 센스에서. 그리고 이걸 n차원이라고 하더라도 들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방식들을 이해하려면 결국 다 여기로 도망가야 되니까 그것까지 지금 염두에 놓고 설계를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로 구분하시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유클리드 공간을 기준으로 하는 계산들 그리고 그러니까 논트리비안한 어플리케이션 이미 이 시간에 깔아놓고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거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 계산들을 이제 유식한 단어는 텐서 캘큘러스 바꾼다는 거는 RN에 국한되어지지 않는 계산으로 바꾸려고 하면 이제 그 커베이처들이 등장한다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지금 하는 거에서 머신러닝의 맥락을 신경 쓰시는 분들은 그 그래프를 그러니까 데이터들을 샘플링하는 그 원전이 유클리드 공간이면 이런 작업 필요 없는데 그걸 샘플링하는 위치가 스피어기만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는 직관적으로 수긍할 직관 지점이지만 그러면 정확하게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라는 거를 알기 위해서는 이 계산들이 필요해요. 그것만큼 추가적인 텀에서 뜨고 어떤 그 지금 알아듣는 한 분 알아듣는 입장에서는 복근어 포뮬러가 그대로 유지가 그래프 세팅에서 유지가 되는 거에서는 리치 커베이처 역시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텀에 대한 것들이 등장하는 것들을 보는 지금 구체화를 설계하는 방식. 그래서 만약에 생각 그냥 골라 두시면 어떻게 초점 맞춰 주겠냐면 뭐라 떠든지 모르겠고 저희가 뭐라 하는지 모르겠고 일단은 그 계산하니까 한다. 이거면 돼요. 하다 보면 정시하려고 나면 저래서 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라인으로 설계를 한다. 입니다.
네, 그리고 그것도 있거든요. 김택 선생님 말씀하신 건 빨리 끝나는 거 지금 되게 좋아요. 되게 좋고, 이게 오래 질질 끌라는 정서는 아니에요. 저 입장에서. 근데 만약에 좀 하다가 좀 어려우시면 그냥 들고 오시면 돼요. 네, 혹시 또 다른 분들 또 말씀하시면 듣겠고요. 저 그 미분기야를 와 그 이후의 응용을 전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네. 제가 1학년 때 미적분학을 배울 때는 우리가 뭐 미분이나 적분을 할 수 있는 함수가 굉장히 제한돼 있고 실제로는 뭐 테일러 시리즈나 뭐 런게쿠타 방식으로 그냥 어프록시메이트해서 항상 쓴다. 네.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쓰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배우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미분기하에서도 이제 미분적분을 계속 쓴다고 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사용을 할 때는 거의 뭔가 어프록시메이트 하게 되나요? 아니면 여기서 배우는 그 테크닉들이 실제로도 뭐 이후에 얘네 그 미분기하에 응용한 상황에서도 직접적으로 좀 사용이 되는 성격의 것인가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 제가 질문을 좀 잘 답해 보려고 할 텐데, 만약에 좀 애매하시면 끊으셔도 괜찮아요. 일단은 대답은 다 yes and no인데요. 다 yes and no인데, 만약에 제가 일단 제가 답하고 싶어 하지 않는, 아마 대학원생들이 이렇게 답할 가능성이 높은 그 답부터 해보면, 미분기하 내지 리만기하를 책으로 배우면 세팅이 미분 구조라는 걸 정의상 줘야 돼요. 매니폴드의 정의상. 디퍼런시어블 스트럭처라는 걸 줘야 되고, 그러면 필요 조건상 미분이라는 게 클래시컬한 센스에서 좋아야만 되고, 보통은 그것도 심지어 무한번 미분 가능성을 걸기 때문에 굉장히 제약적인 클래스에서만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유클리드 공간을 탈피해서 n차원 구나 예를 들어서 볼과 같은 컨벡스 도메인 같은 거는 대충 다 부드럽고 공간이 그러니까 물론 그런 식으로 일반화하는 게 의미가 당연히 있지만 만약에 이제 되게 러프한 세팅에서 내가 뭔가를 쓰고자 하는 약간 그런 엔지니어의 맥락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것도 여전히 너무나 센 가정이고 너무나 여전히 어떤 이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에만 해당하는 그냥 제한적인 어플리케이션과 프로덕트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대학원 책들을 보면 그렇게 보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yes and no예요. 그러니까 미만 기하의 어떤 랭귀지 그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아주 세팅이 좋은 데에서만 되는 것처럼 착각하기가 좋은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들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확률론을 쓴다라는 뜻은 이 시간에 그걸 언급하겠다는 걸. 그 얘기는 예를 들어 저희는 y는 f of x라고 할 때 x랑 y가 그때는 deterministic variable로서 보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정서가. 아무 저희가 그냥 별 검은 없이 그냥 미지수 내지 변수라고 취급하는 그거를 랜덤 변수로 바꾸고자 하는 게 확률론이에요. 그리고 그걸 랜덤 변수로 바꾸고서 미적분학을 수행하는 거가 확률론이고 유식한 말로 뭐 스토캐스틱 캘큘러스, 스토캐스틱 어널리시스 뭐 이 정도로 부른단 말이죠. 그냥 굉장히 표준적인 대학원 확률론을 저는 기준으로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는 일단은 먼저 뭐부터 배우게 되냐면 연희수에서 다루는 얘기들이긴 한데 모 펀시한 말로는 almost surely non-differentiable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랜덤 변수로 바꾸면요 미분이 아예 안 돼요. 고전적인 의미에서. 그런데 저희는 여전히 미적분학을 해요. 그래서 고전적인 의미에서 미분이 잘 돼 있는 세팅에서 적혀져 있는 리만기아 책을 보면 마치 그런 좋은 세팅에서만 되는 것처럼 보기가 좋지만 그렇지 않은 거에 한 가지 일례가 확률론의 세팅은 고전적인 미적분학을 포기해야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랜덤 변수를 기준으로 왜냐하면 랜덤 패스가 굉장히 지그재그로 지 멋대로 가는 놈이기 때문에 고전적인 의미에서 미적분학을 하는 게 불가능해서 그걸 우회하는 방식으로 이제 확률 미적분학이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유클리드 공간이라는 것도 지금 정서가 유클리드 예를 들어서 이런 구가 있으면 이 저평면으로서 유클리드 공간을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간 매개체고 그런데 심지어는 얘조차도 중간 매개체예요. 얘조차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얘조차도 다 버릴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디까지 가냐. 예를 들어 제가 최적 운송이론이나 이런 식으로 워딩을 쓰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그래프 위에서 혹은 프랙탈 위에서 이런 대상들은 고전적인 의미에서 무조건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래프나 프랙탈 심플해 보이지만 구조가 심플하다는 게 트리비얼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미적분학을 우리가 알고 있던 고전적인 미적분학의 방식으로부터 어떻게 확장할 것이냐. 라는 거를 답하기 위해서는 이 작업이 필요해요. 매니폴드 위에서 미적 분할을 어떻게 하고는 구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컨셉추얼하게 그렇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알고리즘의 퍼포먼스 상에서 구체적으로 작업을 하는 중간 과정에서는 결국에는 수식과 에스티메이트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수식에 추가적으로 뜨는 거를
그 추상화가 되어지는 방식에서는 유클리드 공간에서 스무스 매니폴드, 무한번 미분 가능한 대상으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한 번 더 여기서 온 대상으로 추상하는 그 과정에서 추가 텀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되고 이 지식이 없으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걸로 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이런 추가 텀들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그 직관이 안 생기는 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클리드 공간에 대해서만 알고 있고 즉 다변수 미적분학과 사용대수만 공부해본 입장에서 이렇게 가는 걸 보면 심플해 보이니까 쉬워 보이지만 정의만 놓고 보면 뭔 소리인지 아는 것 같지만 그 막상 이게 그 디테일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 추가 텀들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그 감이 그 만든 사람 입장에서 그게 보이지 않는 그 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정리해 드리면 이 시간에는 그 관심사에 따라서 다 갈 거거든요. 다 할 수 있어요. 그 계산 목적에서. 그 갈 수 있고. 근데 이제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스텝들이 있어요. 일단은 가장 좋은 세팅에서 가우스 공률을 보고, 그 다음에 N차원 세팅에서 어떤 섹셔널 커베이처를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리치 커베이처의 컨셉을 본 다음에 미분을 교환할 때 그런 게 왜 등장하는지를 본 다음에 그 미분의 방식을 어떤 그래프에서의 유한 요소법과 같은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더라도 그 추가 텀들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는 거에서 왜 이런 텀들이 추가적으로 나오는지 보고 이름을 다르게 부를 뿐이지만 결국 그런 추상으로서 나오는 그 방식을 이해하게 되면 뭔 말인지 이해가 가고 그리고 거기서 이 각각의 수학들은 특색들이 당연히 달라요. 그래서 그것들은 어떤 특정 디서플린은 훈련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내가 어떤 클래스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이거는 어떤 예를 들어 그래프가 관심인 사람과 스무스 매니폴드가 관심인 사람과 그 매니폴드 클래스 중에서 어떤 관심인지에 따라서 그거의 디서플린은 사람들마다 제가 다 박사과정 들을 때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어떤 게 포인트인지는 좀 다르잖아. 그러면 이 계산들은 하면서 것들을 약간 간을 보는 게 맞다가 제 입장이고.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는 지금 보는 유클리드 공간의 경우들을 우리가 아는 모든 경우에 확장하는 게 목적이에요. 모든이에요. 정확한 워딩으로는. 그래서 특정 클래스에만 확장하려는 게 목적이 전혀 아니고 사실 어디까지 넘어가는 얘기냐면 이 얘기들은 CS 사이드에서는 어떻게 펑셔널 프로그래밍으로 넘어가는지에 대한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얘기를 어떻게 넘어가는지까지도 그러니까 범주론적으로 추상하는 라인까지 가요. 정확하게는.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는 건 이제 한참 가야 되는 얘기예요. 이 시간에 거기까지 범주론적인 얘기들로 이 시간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범주론 전에 어떤 그래프 단계까지는 이 시간에 관심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는 확률론과 미분계라고 부르는 것들 저희 다 이 시간에 미적분학으로 정말 다루는 얘기에 지나지 않을 거고 굉장히 그 심플한 케이스들의 미적분학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를 오히려 해보시면 제일 좋냐면 토로스나 S2에서 가우스 공률을 계산하실 때 챗 GPT 어떻게 믿으시면 되냐면 챗 GPT에서 알려주는 것들은 아무것도 알려주는 게 없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그거 보면 딱 다 알려줄 거거든요. 그 레시피 알려주고 계산도 다 해줄 거예요. 아마 거의 다 정확하게 해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는 선은 그 선 가지고는 이 추상화가 안 나와요. 그 챗GPT는 학습되어 있는 결과들을 얘기해 주는 거니까 잘 알려져 있는 얘기들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해주는 것들은 적어도 근 20년, 30년 동안의 큰 발전들을 토대로 해서 되어진 얘기예요. 시드릭 빌라니의 어떤 최적 운송에 대한 필지 메달 결과나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챗GPT가 알려줄 수 있는 선이랑 조금 그래도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거기 있는 것들은 검색해 주면서 확인한다. 이 정도 선으로 생각하시면 괜찮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답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또 더 하실 얘기 있으시면 듣겠고요. 네, 그러면 그 첫 시간의 레코드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고, 그리고 나서 그 제가 이어가지고 레코드를 하나 더 할 건데, 그거는 다 안 계셔도 괜찮고, 일단은 제가 오늘은 김택 선생님과 그냥 대화를 조금 더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계셔도 괜찮아요. 근데 안 계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건 레코드로 기본적으로 남고, 어차피 여기서 김택 선생님이 이해하신 걸 가지고 저쪽으로 가져가서 녹이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얘기들을 들으셔도 괜찮은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마련을 해놔야 되는데, 이 시간에 다 같이 떠드는 방식이 아니라 말 이해가시죠? 서브 스터디 리딩 하시는 방식으로 녹일 생각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스터디가 좀 진행이 되다가 그 디테일들이 좀 약간 그 아쉽거나 애매하신 분들이 지금 그런 식으로 이 시간에 이 추가 시간에 제가 그 각자한테 맞게 운영을 하겠다는 그 취지입니다. 괜찮으시죠? 네, 첫 레코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